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의 효과적인 관리와 환경 취약 계층의 실내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과 평택 시민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및 권고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환경 취약 계층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216호 평택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혜영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입니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 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내 공기질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는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김혜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와 환경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환경 취약계층의 실내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호 의원입니다. 우리 평택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실은 저는 이게 제정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예, 경기도에 11개 있는데 저희가 좀 안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먼저 김혜영 의원님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정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기여할 거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조례안을 보게 돼 보니까 이제 8조에 보면 이 예산의 범위 전 우리 그 예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 예. 뭐 예산에 추계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대략 뭐 타 지자체 하는 거 비교를 해보면 얼마 정도 예산 범위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중이용 시설은 이제 182개고요.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 시설의 실내 공기질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사업 하는데 약 한 3,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과거 취약계층의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는데 그게 이제 관련과로 이제 노인은 노인복지과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저희 환경국에서 이제 미세먼지 쪽으로 맨 처음에 사업을 했다가 이게 이제 실내 공기질 이걸로 관련해서 다 딴 데로 돌아가서 예산이 이제 별도로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IoT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이제 지원한 사업이 일시적으로 10군데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이제 실태 조사하는 데는 저희는 한 4천만 원 내면 가능한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면 다시 한번 보더라도 정말 우리 조례안이 정말 꼭 필요한 조례안이었는데 그동안 숨겨져 있는 조례안을 잘 들춰내줘서 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8조 3항하고 4항하고 약간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4항에 보면 3항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걸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뭐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 뭐 더 의원님보다도 한번 예. 보시고 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로 묶어서 항을 해더라도 더 효과 좀 좋지 않고 한눈에 좀 보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이 사망에 보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뭐 되지 않은 뭐 전체적인 거를 아마 해서 사항으로 저희가 한 거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예. 아니, 이제 더- 기술이나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항이 예예. 더 포괄적인 느낌. 더 포괄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더 사항을 좀 부각시키면 사망 플러스 사항을 아. 담아버리면 상당히 더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일단 질의 마치는데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본을 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예, 그럼 김순희 의원님 먼저. 네. 네, 김순현입니다. 아까 우리 이관우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김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 제 1조의 목적에 보면은 예. 이제 밑에 평택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이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 저 삶의 질을 뭐 어떻게 해줄 것인가와 아까 이관우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조 3하고 4조 8조의 3과 4가 거의 뭐 그 비슷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 목적에 4조가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게 예. 목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같이 녹아지 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갖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제 그 실내 공기질 마중의 목적에 보면 이제 평택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제 취약계층하고 다중이용 시설에 실내 건강 복지 증진이란 문구가 앞에 이제 있고 그 뒤에가 전체적으로 받아주는 거라 저희가 볼 때는 딴 시군 조례에도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8조는 이게 이제 해석하기 따라 그런데 아마 문구에 사항에 있는 게 거의 뭐 3항에 있는 것도 다 받는 내용은 맞게 이제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거는 같습니다. 예. 근데 예? 있어서 법령을 준용해서 이렇게 법령을 정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2조에 보면은 이조 환경 취약계층이란 예예 2조의 1항 보면은 오염 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예, 임산부 등이라고 했는데 혹시 노인을 노약자로 바꾸는 건 어떠실지. 아 노약자로요. 네. 근데 이제 노인은 아마 나이하고 이게 돼 있는 거고 노약자는? 그 노약자 그러면 이제 노인은 나는 그게 65세 또 다른 이상 규정에서 어떻게 좀 범위가 범위를- 넓지 않나. 노인과 노약자의 범위가 노인은 65세 이상. 예 맞습니다. 예. 그 노약자는 예. 거기에 좀 더 취약계층이 있는 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노인으로 명확하게 하는 게 나은 게 저희가 지원하는 게 경로당이나 장애인 시설 등 이렇게 대부분 이제 개인적 지원보다는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해주는 게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노인으로 해낸 게 좀 더 명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그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약자가 더 범위가 범위가 넓지 않을까, 넓기는 이렇게 넓습니다. 생각해서 예.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혹시 장애인은 들어가면은 어떨까요? 장애인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장애인에 대해서. 취약계층에는 장애인이 예,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취약계층에 이제 요 문구에는 없지만 환경 취약계층이란 문구에 저희 이제 장애인 시설까지 다 측정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인데 몇 개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우리 그동안에는 이 실내 공기질을 어떻게 관리했나요? 다중이용 시설 등 해서 예. 저희가 다중 실내 공기질 지도 점검을 매년 하고 있고요. 어디서? 저희 그 환경 정책 팀에서 정책과에서 예, 실내 공기질 관리 다중이용 시설 전체를 다 예, 저희가 어린이집까지. 도비를 받아서 어린이집, 어린이집까지. 노인 요양시설, 의료기관 뭐 이렇게 다 기존에 예. 도비 받아서 이렇게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고 저희- 있고 예,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저희, 주신 예, 거죠? 용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 많은 시설을 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어떻게 이거는 규정이 있습니까? 몇 년에 아니면 1년에 몇 번이라든가 그 규정이 시설에 따라 있고요. 틀리겠지만 예,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 하고 있는데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 뭐가 틀려지는 거죠?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정부 합동 평가 때문에 이게 주로 했던 사업이고요. 이렇게 조례에 담아지면 이렇게 확실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만약에 도비가 없어지더라도 시에서 저희가 시비로 전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어느 정도 30% 정도 내려오고 30% 있습니다. 돼서? 예.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나왔던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실내 공기질 측정했는데 한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러면 그 이중으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거?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도 하고 이 조례안이 생기면 아닙니다. 그 같은 건으로 같이 그냥- 되는 거죠? 예. 결국은 이 법이 이제 조례로 이게 명확하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도비가 뭐 삭감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걸로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됐던 거죠? 실내 공기질은 저희가 한 몇 년 됐죠? 계속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7천 정도 됐고요. 2억 7천 정도? 네네. 올해는 9,500. 그 국대비 포함해서? 아니 작년까지는 좀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지원 예, 사업비까지. 예. 근데 측정에 관련된 거는 3,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용역비 들어간 거 예, 그 정도예요? 용역비 예. 국정 컨설팅은 3,300, 600, 3,300으로 동일합니다. 작년과 올해. 더 이상 뭐 비용은 늘어날 일은 없네요. 거기서 이제 개소수가 늘어나면 저희가 이제 좀 더 늘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명숙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김순희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좀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라고 하면 이 법에 근거해서 모든 행위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조례가 맞죠. 자, 그러면 목적에 있어서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이 우선 이제 8조 사항에 있긴 하지만 목적에 다시 한번 명시가 돼야 되는 건 전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 오염물질 노출된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해석을 하는 데 따라서 차이가 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문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명시를 해주시는 게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지를 할 건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 개선 명령을 내렸을 때는 어떻게 유지를 해서 그 유지를 잘하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실내 공기질이 평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보면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를 몇 개 업체가 주기적으로 실내, 실외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기질 권고가 아니라 개선 명령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측정 항목을 보면 폼알데히드하고 벤젠, 톨루엔, 에빌텐젠, 자일렌, 스티렌, 예. 라돈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예. 평택시에서 아니면은 다중시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금 항목이 어떤 항목이 제일 많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까? 시설마다 다른데요. 보통 이제 새로 진 거는 이제 VOC 화합물이라고 뭐 그런 게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휘발성 물질이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 아마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는 다 모르겠고 아무튼 그 처음 된 시설에서는 그런 친환경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런 기준치가 나와 있어야지만 이게 관리가 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예. 같이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예. 있는 선이지만 정확한 선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관리나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업체를 지원할 때 그런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예산을 짤 수 있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개선 명령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교육하고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마지막에 어떻게 계획을 좀 이 조례에 담으셨는지 어떤 취지를 갖고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 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내 공기질 관리는 이제 이 다중이용 시설하고 취약계층이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은 법적으로 해서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되고 안 했을 때 개선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고 저희가 여기 관리에 필요한 조례에 들어간 거는 조그마도 이제 그 이하까지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 법적인 사항까지 넣지 않는 게 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거는 저희가 개선 명령은 법적으로 측정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측정을 해주는 시설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 그렇게 예, 예. 따지면 조그만 시설은 그런 논리라면 이거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관리? 저희가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정부 합동 평가에 이제 이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서도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실태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뭘 해줘야 되냐면 컨설팅을 해서 혹시 이 실내 공기질 나온 게 알아야지 어떻게 뭐 환기를 더하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놓든지 뭐 이렇게 좀 컨설팅까지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지금 설명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으신데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예, 예. 추후에 말씀을 좀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행위를 받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원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고 평택시의 공기질 관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게 지금 조례가 네, 맞습니다. 만들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이지 어느 한순간 이거를 어떤 기준점에 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접근은 저는 조금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이 이렇게 우리 김혜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해주셨는데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 할 것이 정말 평택시 전반에 꼭 필요한 그런 그 근거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고 이거를 그냥 개선 명령 뭐 권고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꾸준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 유지한 기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유지를 몇 년 동안 했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조금 녹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요약감 있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정말 이게 그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했는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 생각에 좀 차이가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평택시 그 전반적인 부분이 미세먼지도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조례를 좀 만드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선자 의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질의 있으시면. 네. 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이제 조례라고 하고요. 특별히 이제 쭉 보면서 그 실내 공기질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때 특별히 어떤 취약계층에 놓여 있는 사각지대에 예. 이용 시설을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된다. 예. 지금 이러한 그 이용 시설을 있는 곳에 이제 취약계층을 하고는 있지만 사각지대도 또 노인들은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용 시설의 취약 사각지대를 충분하게 실태 조사를 해서 예. 여기에 실질적으로 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섬세한 그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김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어떻게 그냥 이어서 하실까요? 아니면 식사하고 하실까요? 한 건 하나 더 하시고 하실까요? 김명석 의원님. 두 개니까 우리 자체 상임위원님들이니까 예.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실하십시오. 국장님 식사하시고 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